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폭증, 아마 거래량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고하저, 네, 상고.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좀 많고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평균주공 3단지 5.5억 많이 떨어졌죠. 만천 우방타운 1단지 5.13억 10억 이상 갔던 곳이 5.13억, 이거 반토막 이상 났어요. 대신 센트럴자이 4.4억. 각 지역에서 이름 깨나 날리던 곳들 가격이 시원치 않아요. 일부 반등하는 거래도 물론 있긴 해요. 그러나 하락거래 유효하다는 부분,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제4국면, 4국면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반등할 것 같은 1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요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일 뿐이다. 아마 5국면으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이 뛰어들지는 모르겠어요. 네, 주담대금리 심하게 할인해버리면 특례 보금자리론 3%대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디에 썼느냐 확인해보니까 30% 정도는 신규 주택 구매에 사용했대요. 60%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하는데도 대략 10% 정도를 사용했어요. 10명 대출 받으면 그 중에 3명은 신규로 주택 구입하는데 이용한다. 자, 그렇다면 12,210건. 네, 이 중에서 대구의 지분은 인구 5천만 그리고 230만 이렇게 나눠보면 지분이 한 22% 정도 되는데요. 거래량에 10조의 돈이 투입되었을 때 거래량이 한 550건 정도. 근데 총 투입되는 돈은 40조 가까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풀리게 되죠. 금액 부분으로 봤을 때 한 4억짜리 집 거래가 지금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450건 정도 구매하는 효과가 납니다. 네, 이 중에 3조라는 돈 중에서 22%의 지분을 땡겨와 버리니까 1382억. 이것을 또 한 450건. 그래서 이 개수로 보느냐 아니면 금액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잡아보면 한 500건 정도, 10조의 돈이 풀릴 때마다 500건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조에 500건, 그럼 40조면 2000건 거래량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이 문제가 됩니다. 40조라는 돈 다 거덜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전세 물량, 넘쳐나는 지금 전세 물량, 이것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데 전세 가격 반등 느낌 나시나요? 반등 느낌 크게 나지 않거든요. 입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아파트들 입주가 시작하면은 전세 가격은 더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3월달 되면 정부 정책상 전세 물량 풀려버리죠. 전매 제한 풀려버리죠. 이거 좀 해볼라 그러면은 호재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그 연이은 악재들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 잘못 사면 4년에서 5년 세월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자, 지금 1국면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내가 사면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거래량 늘어나네. 분위기 좋네. 들어가자.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지금은 여기 사실상 5국면에 가까운 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요거 차이로 순간의 선택이 4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세로축이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비슷한 가격대. 버틸 수 있으면 상관없겠죠. 지난번에 제 채팅창에 여기 누군가가 중고층 아파트들 재건축이나 이런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보자면 용적률 1000% 또 만들어줄 것 같아요. 1청은 1000%, 2청은 2000%, 3청은 3000%. 상업지역은 네 짓고 싶은 대로 지라, 이렇게 글을 한번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일기 신도시 밑그림이 나왔대요. 용적률 500%를 허용한대요. 그러면 이 종상향되었던 얼마 전에 지역 가능성을 열어둔 지역 기억나시나요? 범어동, 그리고 두산동, 그리고 송현동. 이런 지역들 해봐야 3종으로 올려주는데 얘들은 준주거 지역에 혹은 대구 지금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 400%로 지금 제한되어서 바뀌었지 500% 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난리 났어요. 눈앞에 핑 도는 닭장 아파트를 그러면서 난리 났어요. 하지만 대구의 중심 상업지역은 그 이전에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은 용적률 1000%, 1300%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500%에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일기 신도시 대구는 그거보다 2배, 3배 되도록 거의 집을 지어놨으니까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 빽빽한 느낌을 아마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둔촌을 통해서 본다든지 삼육비치를 통해서 본다든지 재건축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걱정 마, 다 해결해 줄게. 용적률 500% 올려줄게, 1000% 올려줄게. 장난 아니거든요. 용적률 거의 2배씩 올려주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1억 명쯤 된다면은 저만큼 많이 지어도 집값이 해결될까? 늘어나는 개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2, 3, 4, 5월 특례 보금자리론의 여파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월 평균 지금 800건 정도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 한 60% 정도 특례 보금자리론 바를 받는다면은 2, 3, 4, 5월 동안 미니멈 한 1300건 정도 거래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60% 거래 증가예요. 저는 한 30% 증가할 줄 알았더니만 웬걸 특례 보금자리론 받는 사람들 생각보다 물건 사는데 10명 중에 3명이 집을 사는데 이용하더라.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장 보러 간다 하면은 걸음지게 지고 장에 따라가듯이 이게 분위기가 뭔가 바뀌네 하면서 누군가가 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 거래량 1600건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 효과도 오래 가기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가격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이런 느낌 들면 또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가격을 올리고 이러면은 또 안 살 거예요.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잖아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매물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다시 가격이 떨어뜨렸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지만 돈의 힘은 참으로 크구나. 전국적으로 40조 원이 돈이 풀리게 되는 그 효과는 굉장히 크구나.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매도 물량 오늘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목요일 31,100건, 연초 대비 물량 조금 감소했고요. 전세 물량도 소폭 감소해서 11,955건, 연초 대비 물량이 많아요.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물량이 많은 7,900건, 전체 임대 물량 19,869건, 연초보다 물량, 임대 물량 더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3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 느낌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한 60건, 70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갈색선 보이시나요? 혹은 빨간선 거래량만큼, 이 거래량만큼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점점 늘어나는 상고, 그 다음에 하저, 요런 거래량의 흐름이 나타날 걸로 추정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같은 날수와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 거의 50건대 거래량인데 지금 거의 100건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2배의 거래량. 월 평균 한 700건의 거래량이 일어날 때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한 100, 1600건, 뭐 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래량. 근데 분위기는 아마 조금씩 식어갈 거예요. 이 느낌 아닌데 왜 가격이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던 수동 롯데캐슬 43평 8억, 범어나운 프라이빗 2차 28평 7억 5,800, 한 건에 고점 대비 5억 정도 떨어졌을 때는 그러려니 층수가 어떠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2층의 가격이 7억 5천,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거 여전히 유효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40% 하락하던 게 20% 하락 거래로 바꿔서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천지타운 30%, 51평이면 30% 정도 할인해서 6억 3천. 근래 들어 나타나는 현상이 대형평형도 물건을 막 떨어내는 요런 현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유라 48평 15% 정도 떨어졌고요. 수성 골드 클래스터 센텀, 얘는 높은 가격 올라가 보지를 못했어요. 5억 5천. 어제는 5억의 가격도 봤죠. 송현주경 3단지 이거 가격 굉장히 타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자기 분담금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5억 5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언제 하려는지 아직까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네요. 만천 우방타운 1단지 10억 4천까지 갔던 것이 5억 1,300. 이 정확히 반토막이잖아요. 이거 50%.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4억 8,500. 와, 신축 입주 다 있는 곳 가격이 요거밖에 안 한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수성하늘 제르레브 이거 지나갈게요. 연경 40평의 가격이 4억 4천. 이거 전매 풀리기 전이 아니고 2년타가 되기 전에 작년에 호가 보면은 9평의 호가가 6억 이랬던 걸로 기억해요.
2020년 입주했는 아파트들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을까라고 추적해 봤을 때 그 정도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거래는 시장 분위기는 한 해 너무 많이 바뀌는구나. 대신 센트럴자이 가격 4억 4천, 그것도 26층, 최고 전세가와 거의 맞먹는 가격. 높은 전세 금액 받아놓은 사람들, 못 버틸 사람 수두룩하더라. 이 40조의 돈이 끝나고 나면 문제는 뭐냐? 이 돈이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돈이 빨리 소진되면 어떻게 됐냐? 대구 올해 입주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떻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싶었던 하반기에 돈 몰려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2, 3, 4, 5, 한 6월달쯤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 아마 다 소진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7월달부터 입주하는 사람들, 아이고야, 하버리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 흘렸죠. 디스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금리는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우리는 안 올릴 거야 하고 있어요. 미국은 4.75, 한국은 지금 3.5. 우리는 안 올릴 거야. 우리는 끝났어. 정점 지났어. 미국이 5% 가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금리차 어떤가요? 돈 빠져나가겠습니까? 안 빠져나가겠습니까? 네, 현대 아이파크 근래에 계속 말 많았는데요. 소문이 번지기 전 1월 18일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던 그 시절 가격 3억 8천, 아마 지금 4억 조금 더 넘어가는 거래 어제 나오고 했었죠. 2월 7일 소문이 번지고 나서의 가격 74제곱미터가 3억 5천. 그러면 84제곱미터는 4억을 아마 훌쩍 넘을 거예요.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31평형 가격 30% 정도, 28% 거의 40%. 이 편한 세상 대신 25평형도 거의 40%. 요 가격 말씀드렸죠. 25평형에 3억 중반이면은 거의 세종시에 아파트 사는 거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는 부분. 가격 일부 조금 덜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요 모습에 더 가깝죠.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요 모습보다는 요 모습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책 효과가 끝나는 즉시 요 국면에서 요 국면으로 뒷부분 가격 좀 지나갈게요. 옥포 대성베레일 84제곱미터 2억 6천, 8324 평당 800만원의 느낌. 평당 800만원의 느낌. 진 아리채 육아 평당 800만원의 느낌. 좀 신축이긴 하지만 외곽에 있는 곳들 평당 800만원. 평당 800만원 느낌. 북주곡 엠코 세천도 평당 800만원 느낌. 네, 요런 느낌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2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 2,000건 돌파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 2,000건이 돌파될 때마다 큰 격변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당겼어도 한 1,600건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이 올라올 것이다. 요렇게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2,000건 이상 돌파하기에는 좀 힘겨워 보이는 모습. 3억 미만 비중은 50%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내고 뭐 내고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를 사느냐? 3, 4억짜리 혹은 4, 5억짜리 요 가격대의 물건들을 가장 많이 손대고 있습니다. 야, 그럼 저거 특례보금자리, 무주택자 같으면 특례보금자리나 아니더라도 디딤돌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이 많을 수도 있겠죠. DSR이 걸려서 그런가요? 6억 이상 거래량 1월달 조금 했지만 변동 150건 여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에는 좀 힘에 부처 하는 모습. 네, 분양권 거래량은 계속 많습니다. 오늘도 18건의 거래량이 있었는데요. 쌍용도 플래티넘 버머 가격 그냥 무피 정도 수준의 가격. 나머지 청라 헬스자의 40평 가격도 6억 4천. 9평의 가격은 5억 4천. 요거 1억 정도 차이 나고요. 그래도 오늘 5억 이상 그래도 이거 좀 심한데요. 용산자이 이거 분양가 거의 7억에 육박하는 물건 아닌가요? 거의 한 마피 1억 느낌 나나요? 마피 1억 느낌 나나요? 5억 8,300인데요. 용산자이가 분양가가 높기로 유명해졌던 곳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조정받았던 느낌. 하지만 이 웬만한 가격의 아파트들이 5억대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좀 부담스럽다. 조금 외곽지역 아니면 대구의 오페라 W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인데 4억 4천이에요. 4억 4천. 전세 거래량 66건. 굉장히 적은 전세 거래량. 오늘 월세 거래량 한 75건 되거든요. 전세 거래량이 받쳐주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도 집을 사는데 집을 연끌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세 가격이 무너져 버리니까 집값은 어떻게든지 떠받치려고 하지만
전세 가격이 무너져 버리니까 집값이 다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에는, 연착륙을 하기에는 전세가 너무 회방을 놓습니다. 전세 가격 2억, 4억, 1.5억, 3억, 거의 2억, 1억, 3억 이렇게 굉장히 큰 돈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 특례보금자리론 물론 조금 혜택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4억 중반 했던 가격들이 2억 중반으로 떨어지고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엄청나잖아요. 전세 가격 2억을 근근히 지키고 있는 곳들 이제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집을 샀을 때 대구에 웬만한 집 4.5억짜리 집 한 4억짜리 정도 집을 살려고 하면 거의 갭이 2억 정도 될 거예요. 갭이 2억. 아직까지 은행 금리 그래도 4% 정도 하는 곳 3% 후반까지 떨어졌나요? 요거 2억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도,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도 한 800만원 정도 생기는데, 투자를 하는 순간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는 시간. 물론 이 시간을 버티고 나면 이 4억짜리 집값이 5억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충분히 뛰어들 만한 가치는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시간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 수준, 3억 미만 비중이 83%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비율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주담대 떨어지는, 금리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월세 거래량 75건이었거든요. 전세 거래를 압도하는 월세 거래량의 흐름, 전세 물량 소진 잘 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